안녕하세요. 박태욱입니다. 자, 최근 두산 밥캣 인수합병으로 인해 변동폭이 커진 이 시점에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 공시 이후에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상승분들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승폭을 이어서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MSCI입니다. 해당 편입 확률 지금 공개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MSCI 편입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강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두산 밥캣 인수에 대한 내용들도 해당 MSCI 편입을 위해서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MSCI 편입 확률이 얼마나 될지, 해당 편입 확률을 100%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지, 해당 내용으로 패시브 자금은 얼마나 들어올지, 편입 예상 경쟁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모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내용들은 MSCI 편입 확률 공개를 할 거고요. MSCI 편입 후보와 확률, 패시브 수급, 후보 종목 비교, 편입 확률 100%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 지수로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서 주가 상승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는데 8월 13일 공개될 MSCI 정기 리뷰 컷오프 기간이 이번 달 18일부터 말일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컷오프 기간이라면 이 기간 안에 하루를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임의로 선정을 해서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출입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출입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뉘는데, 분기 리뷰 2월, 8월은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이 컷오프 시가총액의 1.8배 이상,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의 컷오프 시가총액 절반인 1.8배 이상이고요. 자, 반기 리뷰로 봤을 때는 5월달, 11월달 1년에 4번이 있죠. 그래서 이제 5월, 11월은 시가총액이 1.5배 이상, 시가총액이 컷오프 시가총액 절반의 1.5배 이상이 돼야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출입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이번 정기 리뷰 편입을 위해서 컷오프는 시가총액 5조 8,950억, 유동 시가총액은 1조 9,650억 원 수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군으로 보면은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G 넥스원, LS 현대로템 정도가 있고, 편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나가는 편출 기준은 컷오프 시총이 컷오프 3분의 2, 약 계산을 해보면 3조 9,300억 정도 되고, 유동시총 컷오프 3분의 1, 약 1조 3,100억 정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MSCI 지수에 빠지게 될 종목으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한미약품, 현대건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 등도 이제 시가총액 또는 유동시가총액이 낮아져서 주가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MSCI 지수에서 편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을 보시는 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노란색이 해당 내용들과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출 종목만 짧게 본다라고 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시총에 3조 9천억 원, 그리고 유동시총 컷오프 1조 3천억 원 정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퇴출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미약품과 현대건설도 오늘 기준에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유동시총은 괜찮은데 한미약품과 현대건설은 시총의 컷오프가 3분의 2 이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은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1%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유동시총 컷오프의 부적격이다. 그리고 넷마블은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MSCI 편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두산 로보틱스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5조 8,1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이 1조 7,082억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컷오프 조건을 계산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5조 8,9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유동 시가총액이 1조 9,650억 원 수준은 돼야만
MSCI 편입 가능성이 거의 100% 가능성으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은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시총, 유동시총 둘 다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G 넥스원, LS 현대로템 모두 다 MSCI 편입 예상 종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과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적인 부분들이 좀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유동시가총액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유동시가총액을 1조 9,650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시총으로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91,200원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동시총을 생각해보면 지금 유동시총이 1조 7,082억인데 유동시총이 1조 9,650억 원 수준까지 되려면 현재 주가 기준에 15.05%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즉 103,200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 컷오프 기간이 18일, 지금 16일이죠. 이틀 뒤, 목요일. 18일 목요일부터 지금 22일까지 대충 보고 있는데, 대충 10일 정도로 잡으면 말일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해서 목요일부터 종가가 한 103,200원 이상으로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MSCI 편입 가능성이 100%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MSCI 편입이 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내용들 5월 달에 편입된 종목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엔캠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패시브 수급 6월 달 것만 계산을 해본다라면 유동시총 대비의 패시브 수급이 이 정도 평균 0.03% 정도 패시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패시브 수급이 MSCI가 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오게 된다면 최소 548억 이상의 패시브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4%밖에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건 외국인 순매수만 계산을 해봤던 금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수가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면 패시브의 수급은 2천억, 3천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일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103,200원 이상 유지를 좀 해줘야 MSCI 편입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컷오프 기간 동안 18일부터 말일까지라고 잡아봤을 때 103,200원 이상 넘어갔던 날들이 22일부터 28일까지라고 계산을 해본다라면 이 사이의 컷오프 기간의 날짜가 선정이 되면 MSCI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할 거면 18일 목요일부터 103,200원 위로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우리가 MSCI 편입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MSCI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조건인 11월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대한 MSCI 예정 종목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약 한 달에서 2달 전부터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또한 기대감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달은 조건이 좀 다르죠. 5월 달에 이제 컷오프 시총이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현재 시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이상 11월에 대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제일 좋은 건 8월 달에 MSCI 지수 안에 편입이 되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11월 달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11월에 MSCI 편입 예상 종목으로 붙으면서
해당 기대감에 대한 수급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8월 달이 안 된다면 우리가 11월 달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목요일부터 10만 3,200원 위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주가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10만 9,300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89,7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금일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장 막판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에 들어온 수급 베이스로 상승이 다시 나와준다라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 요 매물대 라인들이자 21선의 라인들의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03,200원 이상, 이틀 동안 수요일, 목요일까지 103,200원 이상까지 수급이 좀 붙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밥켓에 대한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관이 이제 이틀 동안 12일, 15일날 들어온 수급은 오늘 빠져나간 모습들로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왔던 수급들이 오늘 다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은 합병날 매도가 좀 나오고 이틀 동안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투신 쪽과 보험 쪽에 대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하면서 MSCI에 편입 가능한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